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저녁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냐 아니면 배후가 있는 의도된 교통사고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사고 전후 과정을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금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여러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5일 저녁 정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우선 뭐 사고 경위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제 그 재판이 있었거든요. 낮에 뭐 정진상 관련해서 뭐 증거 인멸 갖고 재판이 있어서 정진상 측 변호인하고도 상당히 고성이 오갔죠. 그 재판이 끝나고 서울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인하고 약속이 약속 끝나고 집이 저 화성 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화성 쪽 갈 때는 과천 봉담길 그 타거든요. 과천 우한 고속도로. 그렇죠. 봉담 과천. 그래서 가다가 그 월암 IC라고 있습니다. 월암 IC. 그 근방에서 이 트럭, 5톤 트럭 화물차한테 뒤에 받쳤답니다. 트럭도 5톤 카고 트럭이라는 보도도 있고 또 뭐 8톤 대형 트럭이라는 보도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트럭한테 추돌을 당한 거죠. 추돌 당한 거죠. 그래서 차가 180도 뺑그르로 돌아서 박혀서 뭐 그 CT 촬영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했다는데 뭐 큰 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80도 돌았다고 한다면은 그 고속도로니까 마침 그 1차선까지 튀겨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가 1차선, 2차선에 달렸더라 하면은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 트럭이 만약에 요새 트럭도 1차선에 거기 과천 봉담길이 트럭도 1차선은 많이 다녀요. 그 차선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2개 정도? 많을 때 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3차선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2개를 좁혀질 때는 또 2개도 나오더라고요. 그 트럭에 받치면 그냥 가는 거죠. 저도 고속도로에서 한번 음주차에 한번 박혀서 차가 180도 돌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가드레일을 박은 적이 선 적이 있는데 마침 운이 좋아서 뒤에 차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동규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살렸다고 봐야죠. 그 8시 반쯤이면은 차가 많이 다닐 때입니다. 많이 다니죠. 서울, 화성, 과천, 봉담길이 차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과천 쪽에 사니까 잘 아는데 많이인데 그때 해필 차가 그때 안 따라온 거예요. 1차선에.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단순 교통사고냐, 뭐 또 누가 또 계획된 거냐, 배우가 있느냐, 누가 왜 그렇죠. 이런 사고를 이렇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럭으로 자기의 뭐 적수라든가 죽여야 할 사람 있으면 그냥 가서 받쳐가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긴 하겠지만은 우선 이재명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본인도 뭐 피고인으로 재판도 받기도 하지만 유동규 이 양반이 없으면은 이재명 재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상 뭐 유동규가 그 핵심 키맨이죠. 김용 뇌물로 지금 구속된 거라든지 정진상 뭐 여러 가지 면에 다 지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대장동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재명으로 봐서는 유동규 좀 제발 좀 없어져라고 아마 물 떠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겠죠. 물 떠놓고 기도하고 또 그동안에 이재명 관련해서 또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법인카드 그 썼던 그 비서 그 배소연 남편까지도 또 죽을 정도고 또 뭐 도계공에서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그렇죠. 그분들도 있고 뭐 한 5명 정도 이재명 도지사 비서실장도 그렇죠. 정치 그만하라고 이렇게 유서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이 됐던 이병철 씨, 예. 뭐 병사라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좀 의문의 그렇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죽음이 많아요. 그래서 유동규 교통사고도 그냥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조금 좀 뭔가 좀 꺼림직하다. 예? 아직 뭐 증거는 나온 거 없지만 예, 그렇죠. 뭐가 좀 뜻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한 거죠. 특히 유동규 씨가 지난달 30일 김용 재판에서 예. 유동규 증언이 아마 이재명 측이라든가 김용 측에서는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용도 들어가면서 뭐 조금 이따 나와서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내지는 뭐 법정 구속은 안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재판부는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정의학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그 증언이 나온 때 이런 교통사고가 났고 또 바로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정진상 측하고 유동규 측하고 재판에서 위증 문제를 놓고요. 아주 크게 논란을 벌이고 언쟁을 벌여가지고 재판이 잠시 휴정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도 뭐 큰 싸움이 벌어졌죠. 유동규하고 정진상 변호인이 뭐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판사가 겨우 말릴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김용에 대해서 징역 5년 법정 구속 때린 것도 사실 유동규가 뇌물을 김용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선 자금을. 그거를 이유동규가 시종일관, 초지일관 얘기한 게 맞다. 판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없으면 김용도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용의 그 6억을 받은 내용. 그러니까 8억 4,700 중에서 2억 얼마는 또 유동규도 좀 쓰고 배달 사고가 나고 6억을 받아가지고 쓴 게 경선자금. 이재명 경선자금으로 썼다는 게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의 책임이 추궁이 필요하다는 그런 법원의 판결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제도 정진상 변호인 측하고 유동규 측하고 언쟁을 벌였는데 정진상 측에서는 왜 나를 자꾸 끌어들이냐 이렇게 하니까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 하는데 정진상이 증거인멸을 시킬 때 이재명 대선 자금이 발각될 것을 걱정했다. 이런 증언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정진상과 관련해서 밝힐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정진상하고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정진상 변호인하고 유동규하고 싸운 것도 결국은 김용희가 대선 자금권으로 지금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를 걱정하는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은 정진상 변호인은 정진상은 대선 자금 이런 거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제 재판정에서 그 논란을 빚은 거는 그 유동규 집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 그때 창밖으로 집어 던졌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가 길 가는 사람이 나중에 찾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1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진상이가 전화해가지고 정영아이가 다 들고 중앙지검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진상 변호인은 9월 28일이 아니라 실제 제출은 9월 26일 이틀 전에 한 거니까 이거 유동규 날짜가 틀렸다. 네 진술이 엉터리다. 뭐 그러는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날짜 하루 이틀은 좀 왔다 갔다 내 기억이 없긴 하지만 그 얘기는 정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 증언이 이재명은 물론이고 정진상한테도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라져버리면은 재판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일파란 말이에요. 대장동 일당이 아니고 이재명 일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남 쪽에는 조금 힘겨라 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족복이다 연루선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시장
그 책상 위에다 발총 얹고 있었던 사람도 맨날 있고. 조폭 하나가 성남시장 이재명 책상에 앉아서 발 올려놓고 있고 이재명은 옆에 내시처럼 또 서 있는 거 그런 사진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조폭들이 또 출몰을 하니까 어제 유동규 교통사고도 이거 혹시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가는 이재명이가 다 다른 사람은 측근 아니라고 하는데 정진상하고 김용은 측근이라고 했거든요. 예. 두 사람 다 지금 골로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김용은 징역 5년 받아서 법정 구속됐어. 예. 근데 이제 정진상만 남았는데 정진상에 대해서도 유동규가 지금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로 이재명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교통사고가 참 묘한 시기에 시기가 났다 참 이거죠. 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만 사라져버리면은 만세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재판 끝나는 거죠. 예. 예. 대장동이고 뭐 웬만한 게 다 대선 자금이고 다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유동규나 이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 유동규가 돈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화성 어딘지 뭐 좀 힘들게 산다고 그래요. 예. 옛날에 뭐 좀 삥땅 좀 친 건데 벌써 변호사비 하면 다 썼을 거 다 아니에요. 썼죠. 예. 그 재판 하나 하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조금 뭐 재판을 할 수 있게 신변 보고도 해줘야 되고 좀 경제적으로도 좀 먹고 살 거는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의 네. 진실, 진상이랄까 네. 이것은 경찰이 밝히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블랙박스도 조사를 그렇죠. 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과연 경찰이 진실이 만약 배우가 있다고 한다면 밝힐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결국 트럭 운전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만이 가능한데 그렇죠. 과거에 이런 정치적 일종의 테러랄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진 적이 없어요. 무슨 정인숙 사건도 그렇죠. 박정희 시절에 DJ도 교통사고로 트럭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허다못해 우리 잘 아는 케네디도 뭐 이거 교통사고는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 정치적 배우 그 오스왈드죠. 그렇죠. 그 배우 논란을 지금도 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어떤 사실관계를 블랙박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겠지만 그 배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 이것이 의도된 사고라고 한다면 밝히기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밝히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수사는 좀 해봐야죠. 그렇죠. 철저히 해야죠. 왜 트럭이 그 시간에 지나갔는지 또 그 유동규 차는 그 대리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봐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봐서는 뭔가 꺼름칙한 그렇죠.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요. 합리적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데카르트 얘기 말대로 모든 건 의심해 봐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팩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유동규 씨도 고이든 아니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압수수색하고 그때 수사받을 때도 몇 번 죽을 생각했다잖아요. 그만큼 뭐 쓰레기나 먹고 죽으라고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죽을 고비를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을 고비 많이 이런 거 있죠. 그만큼 이 참 그 거대한 그 깡패 조직 범죄 집단에 맞서서 싸우는 게 힘든 거죠. 정말 힘듭니다. 특히 야,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한테는 그렇죠. 뭐 참 맞서 싸운다는 게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본 야쿠자 집단에서도 한 사람 죽이려면 간단하답니다. 총으로 쏴지지 않는데요. 자기 조직원을 파문을 한대요. 파문을 해놓고 파문했다는 사실을 다른 조직한테 다 알린답니다. 그 순간 그 파문 당한 사람들은 끌고 가서 다른 조직에서 죽여버린대요. 아, 그래요? 파문 자체가 바로 죽음이랍니다. 고문 당하고 그 야쿠자는 범죄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문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조직에서는 파문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로운 싸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범죄에 지금 타겟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당연한 말씀이고 네. 김혜경 법과 네. 이재명 법과 사건의 공익 제보자 조명은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고 지금도 뭐 힘들게 사는데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사람도 번듯하게 네, 잘생겼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철국 공무원 했는데 아주 뭐 깔끔해요. 그 모든 저도 한번 모실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한번 모시시죠. 이 방송에 예. 말하는 것도 논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팩트를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도 왜 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이제 압수수색 겨우 들어갔는지 여태까지 하는 척만 했거든요. 경찰이 뭉갠 거죠. 뭉갠 거죠. 그 제대로 문재인 했었어야죠.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네.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가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 의문의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음식점 또 여러 가지 이재명 법화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재명 옷을 세탁했던 그 세탁소도 포함이 됐던 모양인데 그 세탁소 주인이 그 실종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찰이 총 비상에 나섰는데 익산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뭐 이것도 좀 의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저는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그건 뭐 수사 대상은 아니고 그 이재명이가 이제 법인 카드로 개인 카드로 하고 나중에 법카로 뭐 깡하고 뭐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탁 그런 그것도 것까지 전부 다 그랬다는 법인 거예요. 카드로 하고 뭐 그 안 되는 거는 우선 그 조명 같은 사람이 개인 카드로 하고 나중에 성남시 좀 경기도에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아마 어떻게 만들어나 수사해야 돼요. 만들어 가지고 돈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탁소도 법인 카드로 한 게 있으니까 압수수색할 때 당연히 들여다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세탁소 주인이 몇 년 전에 부인이 사별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60대인데 그 사별하면은 그 좀 약간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럴 그래서 수 좀 있죠. 우울증이 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유 살기 싫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차 타고 익산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발견된 거죠. 모텔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나 이 평범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것도 경찰도 아니고 압수수색 오면은 야 큰일 났구나. 덜컹하지 않습니까? 그게 평소에 멘붕이라고 그러대요. 완전히 멘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그마한 회사 하는 사람이 제 친구가 있는데 휴일날 갑자기 검찰이 신발 신고 집에 들어닥쳤대요. 안방에 아파트 딩동해가 신발 신고 그 충격으로 그 회사도 문 닫고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대요. 모든 걸 다 뒤졌으니까. 채널A 사건에 이동재 기자도 여기 출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나왔는데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그 뭐 소고기가 좀 있었던 그걸 또 썰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혹시 숨겼나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그 순진한 부모들이 넋이 나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세탁소 주인도 막 결국은 이게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가를 왜 그렇게 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압수수색도 빨리빨리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동안은 수사하는 척만 하고 이제서야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뭐 경기지사 김동연이가 뭐 내 방까지 왔느니 압수수색 너무 자주 해서 뭐 검찰이 뭐 횡포니 뭐 탄압이니 하는데 그건 다 뻥이고요. 여태까지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서 진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확실히 해서 그리고 또 할 때 압수수색 할 때도 좀 그 피의자나 피해자 이런 사람들한테 충격이 없게 좀 실무진들한테 좀 교육도 좀 시키고 검찰이 좀 그럴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주변에 의문의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 유동규 씨 이 의문의 교통사고도 그것이 단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배우가 있는지 그 여부를 수사기관, 경찰이 철저히 밝혀서 그럼요. 진실을 그럼요. 드러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이거는 예단을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네. 거의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상식이 국민의 평균 수준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밤잠을 못 자요. 네. 김용 구속됐지, 자기 선거법이나 허위사실 모든 수사 재판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차피 나쁜 짓 하기 시작한 거, 나쁜 짓도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예. 한 번 시작하면은 100번 하나 101번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개연성은 많다. 그래서 검찰, 경찰도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서 예단을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한번 정확히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